3차, 4차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부등식은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활용 단원에 가깝다 보니 기승전결로 수업이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중간고사 때는 다항식의 요새 쉬웠잖아. 막 동류항 이런 거 할 때는 여유도 좀 있고 A 더하기 B 할 때 막 여유도 좀 있고 했는데 시작이 3, 4차 방정식이다 보니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단원 자체가 하드하게 시작을 해서 조금 빡셀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고 교재가 좀 바뀌었지 또 느낌이?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뭐냐면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 레벨별로 교재를 다 다르게 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뭐랄까 느끼게 돼서 숙제는 레벨별로 다를 거야. 근데 수업 교재는 결국의 핵심은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빨리 마스터하게 하는 게 1차 목표가 돼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출처가 다 교과서야. 그치? 출처가 다 교과서야. 그래서 교과서를 우리가 5월 동안 완벽히 끝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5월은 보낼 겁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교과서에서 어려웠던 것만 다시 체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 교재는 8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8쪽에서 이야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8쪽을 보시면 개념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듯 하나 3, 4차 방정식은 개념이랄 게 없어서 써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 이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렇게 좀 바라봐 라고 여러분들한테 유형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분류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6월달에 또 할 한 장 정리랑 비슷한 느낌이야. 다만 예시문항만 빠져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하실 때 여기에다가 예시문항 좀 연결도 해보고 하면서 따라오면 좋아요. 자, 3, 4차 방정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다 해놨을 테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한 열심히 해놨을 테니는 결국엔 중간고사에서 별다르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아니 거기 개념 첫 번째 3, 4차 방정식 보시면 바로 2번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라는 걸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인수분해 공식 이용 이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열심히 외웠고 2번 조리제법 열심히 연습했고 그치? 그리고 3번 치환 겁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괄호 3번 특수한 고차 방정식은 보기차식이랑 상반 방정식이는 이거 많이 했잖아. 보기차식이 또 나오고 상반 방정식도 나와. 근데 모르겠어. 요번에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근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 해도 이 정도는 너네 안 알려줘도 풀 수 있잖아. 응용 문제 중에 하나야 라고서 내는 학교가 많거든. 그래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죠. 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안 까먹고 외우고 있어요?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근과 계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는 것쯤이야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 역시 이쪽 단원에서 시선이 문제야. 어차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고 그리고 곱곱들의 합이라고 나는 부르는 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꼴이 a분의 c다라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일 거고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일 거고 얘는 알파 베타 감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번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바탕으로 식을 다 써놓으면 중간고사 때 했던 또 뭐가 나와? 곱셈 공식에? 변형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걔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값들을 작게 시키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세근을 이걸로 하는 뭐 3차 방정식을 또 식도 세워보라고 할 거고 막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요번에도 똑같이 다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웠다 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들한테 세 근을 주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식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거야. 혈내근.
요 3차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핵심은 켤레근이 자꾸 튀어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더하기 2i야. 그리고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다 실수래. 그럼 무조건 다른 한 근은 뭐가 들어있어? 1 마이너스 2i가 들어있겠지.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에는 인수로서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겠네. 그래서 요걸 보고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x제곱하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잖아. 그 마이너스 2x 하고 얘가 그 3차 방정식의 인수로서 들어있어요 라고 바로 이발상이 돼요.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안에는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숨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요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괴롭힐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에 막 좀 풀어봤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뭘 좀 풀어볼 거냐라고 하면 5번? 혹시 풀어봤을까 5번? 여러분들한테 너무 기본적인 건 좀 건너뛸 거고 뭐 1번, 2번 단순 계산 문제 같은 거 건너뛸 거고 혹시 5번 푸셨나요? 5번? 근데 이런 문제가 방금 내가 예시로 든 상황인 거지. 이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 개수가 실수임이라고 초반에 줬잖아, 그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켤레근 의도하는 거잖아. 개수가 실수다, 이런 거. 개수가 실수다. 그럼 켤레근 바로 의심하고. 그리고서 조건을 보아하니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더하기 2i.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 뭐야? 예시로 든 상황이랑 합표는 똑같네. 그럼 다른 한 근은 1 빼기 2i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한 근을 뭐라도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두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보통은 근각에서 관계 쓰는 게 베스트지.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좀 계산을 하긴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합과 곱인데 거기에다 미수가 들어있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가지고 근각에서 관계를 써야겠네. 그러면 저 1이라는 i는 이거 두 개 곱한 거 5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걸 더하겠지. 그러면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 어쨌든 알파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파로 묶으면 이거 두 개 그냥 더한 게 되겠지. 그래서 2가 돼서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글이 나올 거고. 그럼 됐네. 이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라는 세근의 합은 세 개 싹 다 더하면 0이네. 0. 그리고 b는 세근의 곱이잖아. 마이너스 b가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b는 10, a는 0.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8번은 푸셨어요? 8번 혹시? 8번 혹시? 자, 내가 계속 이쪽 단원에서는 이제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3차 방정식 안에는 2차 방정식이 숨어있고 걔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할까 라는 걸 계속 물어볼 건데 요번에 4차 방정식이네. 자, 8번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야.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라고 베타라는다는데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도대체 이 알파 베타가 요 4차 시간에 어떤 식에서 나왔는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허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요 안에 숨어있는 인수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일단 정리해야지 빨리. 그래서 x로 한번 묶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리제법 할 거야. 어떤 숫자 가지고 조리제법 해야 되나요? 2가 보여요. 그래서 1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조리제법 안 쓰고 한 번 이렇게 써요? 이게 되면 좋네. 연습해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 요번 시험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4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조리제법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어차피 이거 근데 중간고사에서 살짝 보여줬었는데 x-2를 인수로 갖는 식이라면 최고차 개수 맞춰줘. 그러면 당연히 x제곱으로 시작해. 상수항 맞춰줘.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3으로 끝나. 그럼 1차식만 맞춰주면 돼. 걔는 얘로 맞춰. 마이너스 2x제곱과 여기 있는 어떠한 x가 만나면 얘가 돼요.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어. 굳이 조리법을 하지 않아. 연습 한번 하면 좋아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확실히. 그러면 두 허근은 어디서 나와? 얘들아 일단 여기는 실근 나오는 거고 0, 여기는 실근 2 나오는 거고, 여기는 허근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찾을 때 그냥 이제 근각에서 관계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일이고 알파 베타가 3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근들을 근으로 갖는 식은 뭐지? 찾아야 돼. 보통은 2차 식이 될 겁니다. 자꾸 찾을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공통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보기차 식은 한번 해볼까? 12번 한번 해볼까? 12번? 12번을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하는 보기차식. 근데 하도해서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여러분들은 보기차식을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보기차식이니까 약속했던 대로 여기랑 여기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9로 만들면 원래 2차 항의 개수는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무려 18이 나오니까 원래 2가 돼야 돼서 16을 빼줘야겠죠. 괜히 이렇게 하면 얘가 4x 자체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합차식이 나오고,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값 4개가 다 나오는 거지. x1, x2, x3, x4가 다 나오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분의 1,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x1, x 요거 4개 있잖아. 혹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이거?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가정해. 여기서 x1하고 x2 나왔다 라고 가정하시고, 여기서 x3하고 x4 나왔다 가정하시고,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거 4개 역수의 합을 다 원하는 거잖아. 모든 합을 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뭐 하면 돼? x1 더하기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x3분의 1 더하기 x4분의 1을 여기서 찾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차피 상관없잖아. 다 더할 건데.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 곱분의 합이니까 곱분의 합, 여기는 곱분의 합 더하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 맞아요? 내가 답지가 없어요. 맞나? 맞아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x1, x2, x3, x4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차피 다 더할 건데, 그러면 그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차피 더해질 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치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요 유형 7번 별표 쳐놓고 요번에 시험의 첫 번째 핵심 테마가 되겠죠? 여러분들을 괴롭힐 시험 때 3, 4차 방정식의 첫 번째 핵심 테마입니다. 근의 판별. 자, 13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 언저리까지 빨리 푼 친구 좀 가끔 끌리는데 풀었어? 아 너무 거만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자, 한번 13번부터 일단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이야. 그럼 이건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걸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응?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자,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인데? 세 개인데 두 개만 나와. 그럼 뭐가 무조건 하나 있는 거야? 중근이 무조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근 플러스 중근에 해당하는 극은 빼고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요거 말고 또 있나? 요건? 요 상황에 대해서 없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플러스 허근 1 이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안 돼? 그렇지, 허근은 켤레만 나올 수 있어. 왜? 그렇지, 근의 공식으로 해도 그렇고 여기서 개수가 모두 뭐니까? 개수 실수라서. 개수 실수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수가 실수라서. 개수가 복수수 범위여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실근 두 개가 여러분들이 뭐 2랑 3을 잡고 허근 하나를 허수 단위 i로 잡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만들면 개수에 허수 단위 i가 막 끼어 있겠지, 그치? 그럼 가능하긴 해.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거의 주지 않아. 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중근과 실근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봐야지. 근으로서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나 봐야 돼. 그러면 조리제법부터 할 텐데 3차 이상의 시기니까 x는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리제법을 하셨나요? 그렇지, 2지. 이걸 좀 빨리 찾고 싶을 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x 말고 개수 자리에 위치한 미지수 있지. 얘네를 빨리 없애는 게 먼저야. 얘네가 먼저 없어지는 게 우선이거든. 그래서 요 k가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면 빨리 사라질까를 찾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kx랑 4k가 만나서 사라져야 되니까 x는 2겠죠. 2. 그치?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봤어. 그랬을 때 이제 8 하고 마팔이니까 0이네. 그러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사라지지, 숫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바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2 곱하기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2x-2k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았어? 뭐 하나 알았잖아.
x는 2라는 실근 하나는 바로 안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2인 건 알았어. 그럼 이제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어?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1. 자, 중근이 뭐일 때? 2일 때 하나. 2. 또 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k는 0이 중근일 때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중근이 2일 때부터 풀어보면 자 여기에 이미 2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중근이 아니잖아. 하나 더 나와야 되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한근이 2다라고 가서 x는 2를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4 더하기 4 빼기 2k가 0이다 해서 k는 3이다. 이렇게 하나 찾고 두 번째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인 거야. 얘가 중근인 거야. 얘가 중근. 그러면 판별식은 0 쓰면 되겠네. 그냥 4분의 d인 b 다시의 제곱 더하기 2k가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k가 이 두 개가 정답 4랑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정답.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조심할 게 있어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조심할 게 있어요. 없네.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 K랑 여기에 있는 K가 똑같은 K가 나올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K가 겹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중근이 2일 때 근데 또 여기도 중근은 나오게 할 때 K 값들을 구해봤는데 여기에서 구한 K랑 여기에서 구한 K가 똑같아. 같은 K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럼 뭘까? 그렇지, 3중근인 거야. 3중근. 그럼 이건 3중근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막 풀다가 그냥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맞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번 한번 해볼까요? 15번?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근데 15번이 훨씬 쉬워요. 얘도 여러분들이 조리집어 열심히 하고 있군요. 조리집어 해놓은 결과물을 칠판에 써놓을게요.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낸 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공포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유독 힘들어하나 했더니 체육대회에서 대단들 하네. 체육대회 한 날도 오고.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x 더하기 1이랑 2x 제곱 더하기 kx k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근이 모두 실수니까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여기 실근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만 실근이 내면 되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같다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하면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잘 풀죠? 그래서 이거 보고 판별식 쓰면 이게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이 안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8번 있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으면 이게 0 이상입니다가 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나요? 괜찮아요 여보? 혹시 모르니까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 함수랑 요 함수의 위치 관계로 답을 내는 거야. 즉 k제곱 마이너스 8k라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이 0은 x축이잖아. x축과의 위치 관계. 교점은 0일 때랑 8일 때일 거고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커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렇게랑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함수의 세계에서 위치 관계로 크다는 더 위에 있다가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돌아가서 14번. 지금 이 세 개가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실근이 하나래. 무슨 말일까? 실근이 하나래. 그렇지, 그렇지. 오, 그걸 안 빼먹으면 베스트. 3중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얘는. 그렇지,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그렇지, 요 두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분류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3중근이라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1이 여기서 x는 1이 근이라고 이미 우리가 찾았으니까 뒤에 있는 i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 2차식이 돼야 되니까 바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나와야 되니까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튀어나오는 건가? 이렇게 가능하네,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근이 하나 줘놓고 3중근이 불가능할 때도 있겠죠. 되게 독특한 경우라서, 그지? 그럼 밑에는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면 요번엔 실근은 하나가 나왔고 저 뒤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이 즉 a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아서 0보다 작다라는 허근을 만족시키는 집안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전개 안 하고 여러분들 바로 찾을 수 혹시 있어요? 요식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들면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하고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총 4개다. 정답 4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6번 한번 해보세요. 16번 16번 더 해주세요. 원래 다 숙제인데 나랑 다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짝수고는 원래 다 숙제거든. 한근이 i일 때 다른 한근이 i일 때 다 풀었나 봐. 빨리도 풀었구나.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은 느낌인 건데 이게 이제 이놈의 근을 한 근을 i라 줬고 모든 개수가 실수인이라고 또 물어보니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한 근은 바로 마이너스 i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4차식은 인수로서 바로 누굴 가져야 돼? x제곱 더하기 1을 인수로서 가져야 되는 식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하잖아. 이왕할 거 멋있게 바로 뭘 하면 되겠어? 항등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저 식은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인수로 바로 가질 거야. 그렇지? 그러면 최고차 개수는 1이니까 x제곱 나와야 되고 상수항은 3이니까 더하기 3 나와야 되고 다만 여기에 있을 얘만 몰라 얘만 요 1차 항만 우리가 찾아내면 돼. 그쵸? 근데 1차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뭘 가지고? 그렇지 마이너스 4 가지고 찾아내면 되잖아. 지금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온다며. 그럼 우리가 지금 상등식 가지고 쓰면서 이거 썼고 이거 썼는데 얘를 안 썼잖아 얘를. 그래서 이거 전개할 때 1이랑 kx에서 kx랑 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kx가 그냥 마이너스 4x 나와야 돼서 k가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는 식이네요. 맞네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니 x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얘가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식이니까 나머지 세근은 마이너스 i 1, 3이고 a, b도 찾을 수 있죠. 금방. 이제 요거 전개해서 a, b 찾으면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a는 3차식만 찾으면 되니까 누구랑 누구 만나야 돼? 요렇게 만나고 없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고 b는 어디 있어? b는 2차 항이니까 b는 2차 항이니까 얘랑 얘 만나고 얘랑 얘 만나서 4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을 잘 활용하세요. 항등식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냐면 10쪽으로 돌아와. 별표 두 번째입니다. 그 아이. 이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의 두 번째 핵심 테마 오메가와 오메가 바.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 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끌고 오라는 거지. 거기 보면 여러분들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의 차이는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때 맨날 그 귀찮던 거 뭐야? 주기찾기 있지, 주기찾기. 2분의 마이너스 1 풀만 붙여 3i 보면 세제곱하기로 했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걔네를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 구할 필요는 없어. 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건 해야 돼. 바뀌었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즉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써있는 예를 들어서 요게 나왔으면 이거 세제곱하면 1이 나오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젠 반대야. 이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가 있어. 그럼 이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오메가는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풀겠지. 여러분들 3차 방정식 풀겠죠. 그래서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이 허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얘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뭐야? 오메가 바, 그치? 켤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거기 1, 2, 3, 4 이거 2, 3, 4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2, 3, 4 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문제 풀면 돼. 세제곱은 1이다를 보면 인수분해에서 이 오메가가 어디서 오는지 찾고, 그럼 자 첫 번째 여기서 자 이거의 한 허근이니까 근은 우리가 항상 대입하기로 약속했지. 제일 쉽게. 그래서 세제곱은 1이다. 그러면 켤레 역시 한 허근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1이다. 그리고 또 대입을 여기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곱 그냥 1은 0 이것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건 이건 그냥 근으로서 대입만 한 거니까 말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질 때 항상 근각계수 관계 썼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근각계수 관계로 요걸 잡고,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나오면 오면 뭘 한다고? 맨날 무슨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친다고? 역수관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의 4번인가? 4번 보면 물음이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고 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니? 이게 참거짓 문제 중에 대표적인 응용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반지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꼬리 물기인데. 이거는 일단은 이거부터 한 거예요. 자, 얘는 쉬워. 오메가랑 오메가가 곱하면 1이라는 건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역수관계가 여기에 쓰이는 거거든. 이렇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거거든. 그쵸? 이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장난칠 때. 두 번째는 장난을 저기서 칩니다. 여기. 아까 되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넘어갔던 거 있지? 오메가 제곱은 뭐지?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요 초록색이랑 요 파란색 합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그라미 4번을 붙여야 돼요. 바로 2번, 1, 2번에 있는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못 봅니다. 시험 때 나오면 막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걸 다 써놓고 못 찾는 거야. 요 파란색이랑 요 초록색이 필요한데 이거 두 개를 맨날 빼뜨려서.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가져가세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요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들한테 오메가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식마다 다른 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거든. 약속에 불과해. 그래서 거기 예시 두 번째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땐 얘가 나오면 쉬운 거고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와. 그럼 x세제곱은 8이라는 3차 방정식에 하나오거든 오메가라 했을 때 이걸 똑같이 세팅해놓고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가 보통 나와. 그러면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야. 얘도 이렇게 쓰고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또 오메가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오메가 바를 세제곱해도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요번엔 달라졌죠.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 오메가 더하기 4가 0.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이 오메가 바 더하기 4가 0.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더 귀찮아졌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2고 오메가 바가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과 같은 장난을 여러분들한테 치고 싶으면, 이런 귀찮은 걸 묻고 싶으면 이 식은 훨씬 복잡하겠죠? 좀 숫자가 좀 이상하겠죠? 이런 거야. 여기서 역수관계를 가지고 가면 그러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4잖아.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8이니까 우리는 오메가 분의 4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2분의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4네. 그래서 여기서 얘가 2분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메가 바가 2분의 오메가 제곱이니 이거 참이기 거짓이게? 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해보면 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수관계와 여기서 양변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관계만 가지고 웬만한 어려운 관계식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빠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오메가 실제 문제 좀 적용해 보러 갑시다.